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의 김동인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국회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밤사이 국회 소식부터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어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5개 정당 협의체, 이 4+1이라고 하죠. 네. 이 협의체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과 또 검찰개혁안, 이 단일안의 일괄 처리를 지금 시도를 했는데요. 네. 자유한국당이 어제 이에 반발해서 밤새 선거법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좀 독특한 풍경이 있었어요. 제가 아침에 새벽 4시에 눈을 떴는데 네. 바로 이제 국회 라이브를 보려고 딱 들어갔더니 김종민 의원이 있더라고요. 민주당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무제한 토론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사람이 나와서 지금 토론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현재 상황은 지금 김종민 의원이 조금 전 6시 22분에 발언을 마쳤고요. 네. 다음 발언으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상황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자면 네. 이 선거법 개정안은 이 지역과 비례대표 의석수를 이제 현행으로 유지를 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봤어요. 253, 47.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 47석의 의석 가운데 30석을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이 합의를 봤는데 네. 소수 정당이 조금은 유리해진 게 사실이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거대 정당이 기득권 타파라는 이 본래 목적은 좀 퇴색하지 않았나 이런 비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있습니다. 돌고 돌아 원점은 아니고 네, 돌고 돌아 원점 근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의석 그러니까 배분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고 연동형만 이제 도입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딱 이렇게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47석 내에서만 이제 조정이 된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어제 밤 8시에 이제 본회의를 개의를 시작을 했고요. 민주당과 문 의장은 이 필리버스터가 허용되지 않는 예산보수 법안 22건을 먼저 표결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 나중에 이 27번 안건이던 선거법 관련 안건을 좀 땡기면서 여기에 또 대응해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개시를 했습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필리버스터가 무제한 토론이긴 합니다만 네. 사실상 무제한은 아닙니다. 25일로 회기가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회기가 임시국회 현재 회기가 25일에 끝나기 때문에요. 네. 26일에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선거법 표결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회기가 달라지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수는 없는 거고. 네, 무제한 토론에 그 몇 가지 여건이 있어요. 네. 이걸 끝내려면은요, 제적의원은 5분의 3이 찬성을 하거나 네. 아니면 이 토론에 나설 의원이 아무도 없거나 그런데 이제 토론에 나설 의원이 아무도 없는 상황은 안 될 것 같고 네. 현재로서는 25일에 끝난 다음 26일에 또 다음 회기가 시작된다면 이 경우에 이제 곧바로 표결 처리가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 해당 그 의안에 대해서만 네, 그러니까 선거법 그렇습니다. 개정안 처리가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네, 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쉽게 말해서 쪼개기 본회의, 살라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러면 임시국회를 몇 번 열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유치원 3법 그리고 검찰개혁 법안도 이렇게 쪼개기를 들어가는 것 아니냐. 네. 필리버스터를 또 하고 또 필리버스터 끝나면 또 쪼개기로 그 다음에 열고 이걸 반복하는 것 아니냐. 네. 이럴 경우에는 3번 정도 더 하는, 아니 2번 정도 더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원래 패스트트랙이 사실은 물리적 충돌을 막으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이 된 건데 네. 현재는 굉장히 다양한 꼼수가 지금 발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그 국회의원님들은 연말이 참 뜨겁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부산하군요. 예, 네. 해를 좀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끊어가면 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네. 같기도 한데요. 네, 아무튼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현재 구속 중이죠. 이 감찰 무마 관련 혐의인데요.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고요. 네. 이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의 비위 사실을 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파악을 하고 감찰하던 중에 네. 감찰이 중단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 별도 진상조사 없이 유 전 시장의 사표 처리를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네. 이 검찰의 주장을 어제 좀 한국일보 보도에서 조금 재밌는 포인트를 짚었더라고요. 예. 검찰이 지금 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영장 청구 근거 사실 과정에서
이 배경에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는 이 친문 인사들의 구명 청탁이 있었다. 네. 이렇게 지금 검찰이 주장한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전부터 좀 나왔던 이야기고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이제 그 보도를 탔던 건데 네. 관련 혐의를 검찰이 이제 그 밝게 냈느냐 안 밝혔느냐 이게 좀 핵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영장 실질 심사는 권덕진 서울 동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 열리는데 네. 12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립니다. 근데 그 영장 심사 담당하는 판사가 그 유전 부시장 영장 심사를 맡았던 인물이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동일 인물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입장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리를 감찰하고 또 수사 의뢰 대신 기관 통보를 인사 조치한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었다. 네. 이렇게 밝혔는데요. 워딩 몇 가지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셌어요. 특히 중요한 워딩이 뭐였냐면 청와대는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네. 이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실은 이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이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이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뭐 소속 기관에 통보해서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이 판단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로 그 한 문장이 지금 이제 논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그 직권 범위 안에 있는 것이냐, 네. 아니면 직권을 남용한 것이냐. 남용한 것이냐. 그리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했느냐. 그렇죠. 이 부분이죠.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 딱 하나로 뽀름하고 이게 되겠죠. 네.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한국 GM 창원 공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585명이 지금 대량 해고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요? 네, 어제 한국 GM 창원 공장이 이 노사 합의 없이 2교대 근무를 1교대 근무로 강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요. 네. 현재 그 공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측은 31일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585명이 소속된 이 하청업체 7곳이 있어요. 네. 그 7곳과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지금 밝힌 상태인데요. 2교대를 1교대로 줄인다. 이거는 사실 인원을 줄인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이 줄이는 인원들은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렇게 통보를 한 상황이고 예. 이 부분에 대한 긴장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정규직 대 비정규직 노노 갈등으로 가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노노 갈등이 좀 격화될 가능성도 있긴 해요. 예. 정규직에게 비정규직 공정을 정규직에게 주는 걸 인소싱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예정대로 강행한다고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정규직 노조가 이 사측의 1교대 근무제 변경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예. 이 사측이 또 이걸 강행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정규직과 또 비정규직 간의 충돌이 생기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아무래도 불안한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해고 대상인 비정규직은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을 인정받아서 지금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요? 네, 그런데 한국GM은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대신에 네.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고요. 아무래도 한국GM이 산업은행한테서 8,100억 원을 지금 출연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게 비정규직 대량 해고다. 이런 비판이 거센 상황입니다. 노동부문은 변화가 정말 상대적으로 더 더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 판결이 나와도. 좀 답답한 현실이네요. 알겠습니다. 시사인 김동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